우승해야 하는데. 손흥민, 토트넘과 종신계약 체결한다. 1년 연장 옵션. 협상 시간 벌기 위한 수단. 손흥민, 32, 이 토트넘 핫스퍼 유니폼을 입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토트넘이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고 곧장 장기 재계약 협상에도 돌입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의 잭 피트브루크 기자는 27일 이하 현지 시간 손흥민의 거취를 둘러싼 각종 추측에 선을 그었다. 피트브루크 기자는 토트넘이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벤 데이비스와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비스와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가장 오랫동안 활약한 선수다. 한 시대를 함께한 마지막 연결고리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젊은 선수들에게 그들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렸다고 전했다. 영국 매체 더 스퍼스 웹은 같은 날 한술 더 떠 토트넘은 연장 옵션으로 하여금 손흥민을 붙잡아두고 장기 재계약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들이고자 한다며 손흥민이 토트넘과 정식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덧붙여 2021년 마지막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 어느 정도 합의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토트넘 최고 스타 중 한 명인 손흥민의 미래가 구체화되고 있다. 그는 계약이 끝나는 내년 여름 구단을 떠난다고 주장하던 카타르 매체 비인 스포츠의 보도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셈이다.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손흥민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새로운 계약을 한 번 더 체결한다면 사실상 종신계약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튀르키예 매체 콘트라 스포츠는 계약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갈라타사라이 SK가 이적료를 투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갈라타사라이는 손흥민을 영입해 전세계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자 한다며 보스만 룰을 이용한 자유계약 영입이 어려워질 경우 내년 1월 이적료를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데이비스와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다. 구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한다. 18세 선수들이 라커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인사하는 두 사람이라며 그들은 환상적인 선수 이전에 완벽한 인간이다. 좋은 경기력으로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2015년 바이엘 공사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의 둥지를 튼 손흥민은 어느덧 입단 10년차를 맞이했다. 통산 421경기 166골 89도움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위고 요리스, 로스앤젤레스와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 뒤를 이어 주장 완장을 물려받았다. 그라운드 안팎으로 대체 불가한 자원임을 증명한 가운데 향후 거취에 시선이 쏠린다. 2. 선배 해설자, 선 빠지자 무너진 토트넘 향해 질타, 포스텍. 선 빠지니 리더가 없잖아. 말 그대로 공백이 느껴지는 18분이었다. 토트넘은 29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5차전 AS 로마와 홈경기에서 손흥민의 전반 5분 페널티킥 선제골에 브레넌 존슨의 골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2-2 무승부에 그쳤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3승 1무 1패로 승점 10을 마크하면서 UEL 리그 페이즈 36개 팀 중 8위까지 주어지는 16강 직행 티켓에 다가가지 못했다. 반면 클라우드 라니에리 감독이 부임한 로마는 몰아치고도 오프사이드에서 오나 싶었지만 경기 막판 터진 훈멜스의 동점골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토트넘의 경기 시작은 매우 좋았다. 전반 2분 파페사르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상대 수비수 훈멜스에게서 파울을 당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당초 주심이 파울을 불지 않았으나 온필드 리뷰 비디오 판독을 거친 끝에 파울로 인정돼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는 당연히 토트넘의 전담 키커 손흥민이 나섰다. 해리 케인이 떠나고 토트넘의 전담 키커로 나서고 있는 손흥민은 평소 놀라운 성공률을 보인다. PK의 성공 역시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에 손흥민이 나서는 것이 당연한 상황.
전날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 리버풀 상대로 0에서 1로 뒤진 후반 14분 루카스 바스케스가 PK를 얻어내며 절호의 동점골 찬스를 맞이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킬리안 음바페가 해결하지 못했다. 음바페가 찬 슈팅은 리버풀 수문장 퀴빈 켈러어에게 정확히 읽히며 막히고 말았다. PK 실축을 비롯해 음바페의 부진이 뼈아팠다. 이날 그는 가장 익숙한 위치인 좌측 공격수로 나서며 리버풀 골문을 겨냥했다. 중앙 스트라이커로 뛴 것도 아니기에 포지션 문제를 변명으로 삼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음바페는 경기 내내 부진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손흥민은 음바페와 달았다. 그는 전반 5분 침착하게 키퍼를 속이고 오른쪽으로 가볍게 차넣었다. 골키퍼가가 완전히 속으면서 토트넘의 값진 선제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의 시즌 4호 골로 유로파리그 개인 통산 8호 골이었다. 이 골은 손흥민 입장에서도 값졌다. 이번 시즌 잔부상으로 고생한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의 득점 이후 41일 만에 득점이자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는 2022년 10월 프랑크푸르트전 이후 2년 1개월 만에 복귀골이기도 했다. 승부는 쉽지 않았다. 로마 역시 바로 따라붙였다. 전반 20분 로마는 디발라가 왼쪽 측면서 날카롭게 올린 프리킥이 웬디카의 어깨를 맞고 크로스바를 넘어 골문 안으로 떨어졌다. 심판이 득점을 인정하면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기세를 탄 로마는 전반 22분 다시 한번 디발라를 앞세워 경기를 풀어갔다. 그는 날랜 움직임으로 토트넘 수비진을 정확한 패스로 엘 샤라위의 환상적인 발리 슈팅을 이끌었다. 슈팅은 그대로 골망을 갈랐으나 VAR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한숨 돌린 토트넘은 전반 34분 역습 상황서 추가골을 내줬다. 이번 시즌 중앙 미드필더로 전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쿨루셉스키가 해냈다. 그가 공을 잡고 중앙서 측면으로 치고 나가면서 기회를 만들었다. 패스를 받은 존스는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2에서 1로 다시 앞서가기 시작했다. 기세를 이어가던 토트넘은 후반 32분 손흥민을 티모 베르너와 교체로 경기장에서 뺐다. 부상서 돌아온 그의 몸 상태를 배려하고 풀럼전을 보는 교체. 그러나 여파가 상당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없자 상대의 맹공을 허용하던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 마츠 훈멜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2에서 2 무승부에 그쳤다. 손흥민이 빠지나 토트넘은 조직력과 경기장 내 리더십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자멸했다. 영국 BBC 라디오서 해설하고 있던 토트넘 골키퍼 출신의 해설자 폴 로빈스는 선수들이 반성해야 한다. 토트넘은 경기장 내에서 조직력도 리더십도 없어 보였다. 라고 물음표를 제기했다. 3. 나 당장 선발로서 무력 시위 펼쳤다. 선방 11회 플러스 클린시트 미친 활약. 필립 요르겐센이 엔조 마레스카 감독을 향해 무력 시위를 펼쳤다. 첼시는 29일 오전 2시 45분 한국 시간 독일 하이덴하임에 위치한 포이트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페이즈 조별리그 4차전에서 하이덴하임에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첼시는 공식전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다. 예상외로 고전했으나 결정력에서 차이를 갈랐다. 0에서 0으로 팽팽히 맞선 후반 6분. 우측면에서 제이든 산초가 올린 크로스를 크리스토퍼 은쿵쿠가 받아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앞서갔다. 경기 막판엔 쐐기골까지 터졌다. 후반 41분. 다시 한번 산초의 컵백을 받은 미하일로 무드리크가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그렇게 경기는 2에서 0 첼시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날 승리와 함께 공식전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게 된 첼시. 승리의 1등 공신은 단연 골문을 지킨 요르겐센이었다. 이날 팀의 노일, 로베르트 산체스를 대신해 선발 출전한 요르겐센은 안정적인 선방과 빌드업 능력으로 팀의 클린시트 승리를 이끌었다. 그의 활약상은 기록과 평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풀타임을 소화한 요르겐센은 선방 11회, 볼터치 64회, 패스 성공률 84%, 44회 중 37회 등을 기록했고 매체는 요르겐센의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9.8점을 부여했다.